버튼 O.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정답. 와. 한 올해 12월쯤 일어날 거라 예상했던 일들이 지금 10월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을 들은 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제가 무슨 뭐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무슨 연락하는 안 사이도 되겠죠. 아니고. 네. 저 혼자 집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집에 있으니까. 네. 방송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요.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신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쨌든 예를 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고 있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이전에 우리가 이준석 신당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보다는 가능성은 훨씬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네.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면서 수도권에서 어떨 건지가 상당히 이제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시권에 온 데다가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수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요 살려면은 이제 어쨌든 신당 창당도 하나의 옵션으로 놓고 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신당을 창당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 호사가들이 신당 창당이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째, 기반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지역이 됐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이분이 이제 국민의당 창당할 때 호남이라는 호남 어떤 지역에서 지역이 어쨌든 지지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또는 뭐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상징성이라는 게 대권 주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든지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면 깃발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진보 정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반이 있든 없든 대권 주자가 있든 없든 깃발 하나 믿고 가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 그냥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셋 중에 상징이라든가 대권주라든가 요건 있어요, 지금. 유승민. 그 유승민이 의원. 됐든 이준석이 됐든 네. 뭐 누가 됐든. 기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도 청년? 네. 근데 그게 중도 이제 보수.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기반입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느냐? 그건 이제 변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불분명하고 만약에 대구를 기반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대구에서 근데 그러니까 대구가 기반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를 밀어 올렸던 호남과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기자회견 또는 토론에서 발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네. 대구 TK 기반의 어떤 젊은 세대는 그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어떤 신당 창당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조직세는 모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신당 창당의 기반으로 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는 우습게 보는데 김문수 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선거법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법 얘기를 이제 왜 얘기하느냐? 이제 다 아실 건데 이 얘기하면 다 아실 건데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준영동형 이게 유지가 될 경우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성정당 이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사례가 있어요? 열린민주당 사례가 있잖아요. 네. 열린민주당이 이제 사이드로 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은 안 되고 열린민주당이. 좀 더 우리는 매운맛 민주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으로 합시다. 비례정당을. 이래가지고 요렇게 그 조합으로 해가지고 한 바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간판을 딱 한 5명 간판 내세워서 비례정당 투표해서 해갖고 한 4-5명 들어가는 전략은 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은 지역구 출마를 안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전략이면. 그런 거 가능하지 않아? 이런 게 이제 여의도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있을 것이고 더 복잡하게 가면은 만약에 이제 권역별 비례제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전국을 세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최저 득표율이 올라갈 거예요. 정당별로 비례 의석수가 배우면은 최저 득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걸 뚫을 정도가 될 거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또 각 권역별로 그러면 이제 배치하는 구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또 생기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쉬울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의 이제 비례정당 대응법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다. 그거는 살아있죠.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계산이라면 그 대선 앞두고 다 또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신당은 맞나? 뭐 이런 의문은 좀 있는데. 어쨌든 둘이 신당을 창당할 근데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것도 그게 둘이냐 그러면 그게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중심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얘기인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거기에 같이 하는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둘의 관계가 조금 약간 뭔가 틀어져 있나요? 아니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거리가 근데 있나요? 전 둘의 관계는 전 뭐 이게 사람들이 막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둘의 정치 철학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제가 볼 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유사한 면도 많이 있지만 네. 결이 다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호감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네. 대표가 하트 나왔습니다. 하트. 하트. 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남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네. 그 정도면 하트 해줄 수 있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중요한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입장은? 유승민 전 대표도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어느 정도는 뭐 있다고 보는데 근데 표현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하트를 표현할 수 없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네.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서로 연락은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뭐 제가 뭐 모르는데 표현이 좀 그렇다. 지금 표현하면 오히려 밤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무세요? 둘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아무도 안 웃었어. 네? 주무세요? 자니? 뭐 아니 근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네. 둘이 이제 노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평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보수 노선이라는 거는 이 급진적 보수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보수 노선이라는 거는 중도적 보수, 온건한 보수, 포용적 보수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과거 영국의 데이비 캐머런 같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 있지 않습니까? 소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보수. 꼭 이제 레토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좀 가까운 부분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공정하고 능력대로 가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주의잖아요. 시험보다는 주의잖아요. 네. 그거에 제가 볼 때는 철학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붙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하는 뭐 반공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해요. 철학의 부분에서는. 네.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뭐 같은 길에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둘이 붙어도 좋을 게 없다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둘이 붙는 순간 이제 완전히 여기하고 이제 뭐 전설이 확 그어지면서 네. 뭐 완전히 무슨 뭐 배신자 여지가 비슷하게 사라지니까. 배신자 네. 둘이 이제 합체했다 뭐 이런 것이 생길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네.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신당을 한다면 과거에 한번 해봤다 내가 네. 라고 하면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뭐 등등 하면서 내가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신당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 각오와 또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이겠느냐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요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갔던 신당은 국민의힘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하게 될 신당은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신당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신당이잖아요. 대선 때 되면 합체가 될 만한 그러한 신당이잖아요. 각오를 갖고 해야 되는 신당은 어떤 신당이죠?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신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분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발언의 약간 맥락은 그림의 정도가 다르다. 그게 지금 차이가 약간 있는 듯이 저는 느껴져서 그러면 약간 지금 구상이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아니다. 있다. 아닐 수 있다. 뭐 이심전심 하고 있는 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보통 유승민 전 의원은 네. 계획이 잘 없다. 네. INTP인 것 같다. 네. 제가 INTP거든요. 계획이 잘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 아무런 우리 계획도 없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있어. 좀 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더러 마음껏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간이 2부에서 없다고.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자, 일단 없다고 말을 못하게. 인물 집중 분석은 윤석열, 유승민, 안철수를 끝내고 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안 할 거면 왜 붙여놨습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INTP인데 나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은 ESTP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준석 대해부에서 이준석의 앞으로 갈 길은 사실은 너무나 변수가 많다. 신당이든 아니면 탈당이든 뭐든. 그리고 결국 갈 길은 그걸로. 총선이다. 저는 오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화 건데 어떻게 연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대면 됩니다. 거기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시정땡을 보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누가 링크 보내줘서 보게 됐는데 네. 김민하 평론가가 뒷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뒷조사를 많이 했나요? 맞는 말을 오늘 많이 했나요? MBTI 되게 맞췄습니까? 맞는 말들 많이 했는데 네. MBTI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방송 못 봤는데. ESTP.
정답. 와. 정답겠지. 자,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딱 맞는 얘기고 아니면 여기서 뭐 혹시 지적하거나 틀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셨어요? 원래 밥 벌어먹고 평론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요. 되게 좋은 평가네. 요즘 저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이 자리에서 하기엔 좀 그렇고. 네. 네. 나중에 어디 지나가면서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네. 아이고 지금 한겨레 신문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죠, 그러면. 들어오세요. 아니 지금 버스 탔어요 방금. 자, 알겠습니다. 제일 길게 얘기했던 게 신당 문제인데 신당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진전이나 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야 저는 미리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네. 결국에는 뭐 아까 말했던 건 12월까지 보고 지켜보는 거고 룰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지만은 한 올해 12월쯤 일어날 거라 예상했던 일들이 지금 10월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선거 질 것 같다고 이제 막 다들 얘기하는 거. 네네. 저는 12월 달쯤 되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네. 강서 보궐선거에서 화끈하게 2달 땡겨가지고 시작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군. 혹시 유승민 전 대표랑 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신가요? 에이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뭐 어쨌든 한겨레 TV 보시는 분들 저 여의도 대원축조 많이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짜. 지금 남의 프로그램에서 지금 본인 프로그램 광고하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년에는 하여튼간 두 가지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제가 정치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는 자신 한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수구 보수의 무리가 웃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네. 다음 출연 저희 한겨레 TV 시종땡 출연 요청 드리면 오실 수 있으신가요? 뭐 다음에 안철수 분석하나요? 그건 저희가 주제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이준석 네, 대표님 뭐, 모시고 뭐 보수 제가 잘 아는 이준석이 분야라면 더 할수 생각하는 있죠. 보수 정치의 미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가능합니다.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네. 조만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인물 분석을 윤석열 대통령을 하면 깨알같이 섭외까지 마치고. 전화 봅니다. 네.